잘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그 가운데 튜닝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바쁜 척하고 있습니다. 바쁜 척도요, 바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바쁜 척하면 다 티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자동차 이야기, 그중에서도 튜닝에 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튜닝이란 말 예전부터 듣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튜닝이란 말이 있긴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3년 전에 튜닝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전에는 이제 구조 변경 제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구조 변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구조 변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로 바꾼 건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튜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 튜닝이라는 말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예 이 법 속에다가 튜닝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튜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3년 정도뿐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튜닝이란 거는 시작은 오래 전부터 됐던 거죠? 맞습니다. 차가 탄생한 지 120년 됐는데요. 네. 120년 역사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같은 차에 양산차를 계속 찍어내는 것보다 사람이라는 개성이 강조되고 나만의 차를 요구하는 특성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하게 꾸며야 되겠다. 튜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정한다, 변경한다. 또 나만의 어떤 색깔을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도 예외는 아닌 성인들 장난감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변형을 시켜주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튜닝이다 이렇게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흔하고 보편화된 썬팅이라는 것도 네. 튜닝에 속하는 건가요? 당연히 썬팅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무것도 밋밋한 없는 것보다도 차의 이 외부 이 색깔에 맞춰서 우리가 틴팅이라는 말 쓰거든요. 썬팅을 전문용어로 틴팅이라는데 예, 이 틴팅을 해줄 때 바깥에다가 색깔을 얼마큼 입혀주느냐에 따라서 외부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시커멓게 한다든지 반사판을 눈다든지 하게 되면은 도리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띠일하게 보인다 할까요? 이렇게 보이는 차들도 좀 있습니다. 띠일하게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건지. 예,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 크다든지 네. 외부 모양 자체가 좀 흉측스럽다든지 그래요. 이런 건 맞아. 튜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튜닝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불법 부착물이라고 그러지. 네. 튜닝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에 숨어 있는 기능을 되살려서 또 개성이 강한 차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썬팅과 튜닝이 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썬팅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튜닝이라고 하면 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을 살리는 거지만 너무 요란스럽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하고 이상한 거 막 달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선을 살짝 찌푸리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튜닝이라고 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는 했는데 네. 그런데 그 튜닝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차체가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인데요. 네. 9천만 원치 튜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1억 원짜리 차죠. 네. 근데 1,000만 원짜리 차인데 9천만 원이니까 사실 9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요. 커피도 제대로 안 마시고 네. 밥 대신 라면으로 때우고요. 이렇게 어머나. 모아서 튜닝에다가 올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나만의 개성이 강한 차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한 대가 되는 거거든요. 온리원. 맞습니다. 네. 이 온리원을 위해서 이 9천만 원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차에 대한 어떤 매니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 많고요. 네. 또 일반인 분들도 사실 튜닝하게 되면은 그렇게 좀 심도 깊게 비용을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틴팅 같은 썬팅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또 실내를 이쁘게 꾸민다든지 또는 바깥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휠 같은 거를 좀 이쁜 걸 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튜닝에 해당되기 네. 때문에요. 자신에게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과도하게 이제 많이 투자해서 만든 네. 튜닝을 이제 한 그런 차들은
중고차로 팔 경우에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머나.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 자동차의 양산차를 출고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네. 중고차 가격은 감가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그대로 차를 유지해줘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튜닝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네. 손을 대게 되면은 본래의 상태를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가격이 도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중고차 시장에다가 튜닝차를 내놓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인데 몇 천만 원치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튜닝만 하는 차들이 따로 모여서 네. 튜닝 매니아들이 모여서 튜닝차를 인정을 해주니까 일반 중고차가 다른 가격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지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 새로운 장치를 꼈을 때 튜닝 매니아들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거는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더 쳐줄 수가 있어. 그래서 비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중고차 시장에다가 튜닝 다시 말하면은 기존 양산차를 손을 대게 되면은 가격이 도리어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양분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차, 나만의 차, only one car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근데 늘어나는데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죠. 네. 왜냐면은 뭐 자동차면 성인들의 장난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드림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죽기 전에 이 차는 꼭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드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워낙 네. 이제 가격도 고가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중고차 말씀하셨는데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드림카 구현이 어려워요. 네.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지난 다음에 또 연식이 지나면서 감가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많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드림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게 나와요. 예, 반액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네. 조금만 손 보면 끌 수 있다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남성들이 좋아하는 특성들은 또 나만의 개성이 강한 차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향을 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걸 요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연세 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여겨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를 다 모두 10명이면 9명이 쳐다봐라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차를 통해서 구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좀 독특하면서도 디자인도 근데 흉측스럽지는 않고요. 네. 튜닝을 잘한 차들은 이쁩니다.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네. 그리고 이 특성 자체가 튜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바깥에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옷을 입혀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 이제 특성을 바꿔서 엔진 성능이나 아니면 이 흡백이라든지 각종 장치를 끼워주는 것을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드레스업 튜닝과 퍼포먼스 튜닝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에다가 별도로 이제 우리가 특장차라 그러죠. 뭐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네. 특이한 차들을 뭐 어떤 목적에 맞추는 거를 특장차라고 그러죠.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캠핑카 같은 거. 네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튜닝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 규격이 굉장히 넓고요. 또 여기다가 새로운 신기술을 구현하면서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자동차 산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튜닝 산업화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모가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특히 남성들 가운데 또 젊은 층에서 이제 튜닝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그러니까 중년 이상 분들도 이 튜닝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아유 나이도 있는데 차를 뭐 저렇게 해갖고 다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이 또 차를 또 새롭게 이렇게 꾸면 와 멋지다 감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또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컴포터블이라고 왜 뚜껑 없는 차 있죠. 네. 이거 열고 예를 들어서 연세 든 분들이 머리 휘날리면서 스카프를 딱 휘날리면서 바람 받으면서 가면요. 네. 이 돌이 이상하게 보기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네. 저렇게 저 연세에 저렇게 구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럽기도 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근데 네. 예전만 하더라도 튜닝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부터 튜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튜닝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국내는 아직 이제 전체 시장이 한 5천억 원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이 선진국 예를 들어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뭐 25조 원 정도 시장
엄청나겠죠. 네.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크고 유럽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약 5조 원 정도의 시장을 키울 수가 있는데 5천억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좀 아직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올해부터 아마 이 국내에서도 메이커에서 튜닝 브랜드라고 해서 네. 예, 전문적으로 메이커에서 차를 좀 기능을 강화해서 나오는 차종이 올해부터 본격 국내에도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어떤 이 목적에 맞게끔 또 먹거리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네. 좀 더 다양한 튜닝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이 자기에 맞는 또 튜닝 부품을 부착을 하면은 더 이쁜 차가 될 수가 있죠. 네. 또 기능도 뛰어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산업의 엄청난 규모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굉장히 큽니다.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고용 창출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네. 튜닝 자격증도 생겼고요. 아, 그래요? 예, 튜닝 업종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요. 또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긍정적으로 네거티브 정책이죠. 좀 더 네. 풀어주면서 새로운 시장 활력소를 넣는다는 것은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5, 60년사에 상당히 중요한 이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정말 모르는 직업군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새로운 산업군의 하나로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튜닝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기에 멋지고 또 예쁘고 또 기능도 좋고 이런 튜닝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튜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불법 부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머플러에서 나오는 소리도 110데시벨 이상 되면 불법이거든요. 네. 이 머플러를 띄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든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경적음 소리 앞에서 누를 때 크락션이라고 그러죠. 네. 누를 때 소리가 우리가 2개를 배치를 해서 굉장히 데시벨 높게 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다. 이런 거 다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젊은 층들이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밝게 되면 빨간 등이고 또 네. 방향 지시등은 호박색이나 노란색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파란색을 넣는다든지 네, 그리고 버쩍버쩍 막 빛나게 맞습니다. 막 하고. 또 이제 번호판 자체에 네온 사인을 바깥에 두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전자들한테 심해 운전을 할 때 색깔이라든지 또는 높낮이가 틀리고 눈부심을 일으키게 만들면은 이거 자체가 안전에 장애를 줄 수가 네. 있고요.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색깔을 변형한다든지 높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 광도라고 해서 눈부심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불법이고요. 네. 이거는 튜닝이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부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튜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네.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 시작하는 분들은 뭐 과도하게 시작은 안 하겠죠. 예.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보 튜닝하는 분들께서 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업소에 가실 때 네. 지금 믿을 수 있는 튜닝 업소를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 이제 법적인 부분들 신경 안 쓰고 막 부착하고 관계없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또 막 검사소 검사 가게 규칙이고. 되면 띄었다가 검사 받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뭐 어머나, 이런 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 잘하는 데는 합법적인 튜닝을 해주는데 초보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썬팅이라든지 안에 실내 장식을 좀 이쁘게 한다든지 또는 바깥에 드레스업 중에서 특히 이제 타이어를 인치업 시킨다 그럽니다. 한 1인치 정도 약간 크게 만드는 건데 타이어를 큰 거를 예, 약간 타이어, 알루미늄 휠, 만약에 스틸 휠이다, 철제로 돼 있다 그러면 알루미늄 휠은 기능에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등산화 신고 마라톤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스틸 휠에 비해서 알루미늄 휠이 몇 분의 1 가볍습니다. 네. 이 열 방출도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리어 스포일러라 해서 뒤에 날개 트렁크 위에다가 약간 조그만 날개 달아주는 건데 네네네. 이게 그런 거 있죠. 고소로 달 때 뒷부분을 들리게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네. 또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연비에도 1에서 2% 연비 향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자동차의 기능적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네. 또 이 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튜닝을 한다는데 패드 자체를 고성능 좋은 걸 껴준다든지 하게 되면 제동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자동차도 이쁘게 하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굳이 이 밥 안 먹고 라면까지 먹으면서 절약 안 하셔도 네. 이 밥알을 드시면서 네. 약간 절약하면 좋은 의미가 네. 있지 않나. 이런 튜닝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명확하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요. 아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자동차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아마 관심 기울이고 방송 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특히 튜닝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비틀즈의 노래 준비했어요. Drive My Car.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이야기, 특히 튜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초보 그러니까 이제 튜닝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들의 경우에는 처음 멀쩡한 차에 손을 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이 들면 어떡하지 하고는 싶은데 네. 적은 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큰 거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드레스업 튜닝 말고 안에 성능을 바꾸는 퍼포먼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부품을 바꾸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하면 엔진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든지 네. 또 말씀드린 대로 허가 업체가 아니라 뭐 기술도 좀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소개받고 잘 아는 데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의 어떤 차에 흠집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바꿔주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특별히 흠집 내지 않고 위에다 뒤 트렁크 위에다 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알루미늄 휠 같은 거 바꾸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중고 이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요. 네. 아는 정비업체 가보게 되면은 4개를 빼놓은 경우 있는데요. 보통 하나당 1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는데 네. 또 어디는 말만 잘하면요. 몇 년 쓰던 건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도 어려워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짜리를 네. 4개 하면 20만 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알루미늄 휠을 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물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스틸 휠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네. 가벼우면서도 열 방출이 좋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제동이나 타이어에서 생기는 열을 방출을 잘 시키기 때문에 네. 타이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치업이라는 것 자체를 과도하게 안 하고 약간 1인치 정도 하면은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체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을 잘못 신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의 모양을 이쁘게 했는데 타이어 자체가 너무 적다든지 균형이 안 어울리는 밸런스가 경우 안 있어요. 맞는 거. 맞습니다. 네. 이때 약간 뭐 1인치업 정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 해주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모양이 잘 어울리고요. 이쁘게 네.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앞모습 뒷모습에 대한 것들 약간 변형을 시켜주는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 기존 거를 부품을 완전히 떼고 새로운 걸 껴줄 때도 과도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초보적인 상태에서 드레스업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가고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퍼포먼스 쪽을 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성능도 좋아지면서 외관도 이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튜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점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제 라면 먹고 뭐 하면서 이게 심해지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도하게 안 하고 뭐 차값이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주게 되면은 차도 이쁘면서 기능도 뛰어난 네.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교수님 차는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시면.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차가 여러 대여서 네. 예, 여러 대니까 막 바꾸기도 하고요. 네. 또 튜닝은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특성 하나만 바꿔도 괜찮고요. 또 실제로 실내 인테리어를 좀 바꿔도 괜찮거든요. 네. 뭐 여자분들은 그 실내를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관심 많죠. 맞습니다. 네. 이 수납 공간이라든지 안에 이 색깔을 좀 많이 바꾸게 되면은 이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네. 분들은 대시보드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꽃병을 놔가지고 꽃병 위에다가 함성에 딱 꽂아놓으면요 차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아, 그래요? 또 이제 안에다가 그럴 때는 건조하니까 깨지지 않는 안전한 꽃병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습기라든지 네. 물론 예, 이런 여러 가지
놓게 되면 차의 기능적인 부분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튜닝도 무슨 유행이 있나요? 트렌드라고 하는. 최근에는 물론 이제 차라는 것이 계속 이동수단 중에서 이 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편리함을 지금 극대화시키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안전에 장애를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운전을 할 때는 전방 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고급차에만 요새 장착되는 건데 네. 안에 홀로그래피라 그래서 앞유리에 이렇게 영상이 뜨는 거 있죠.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러는데 이게 애프터마켓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을 주면서 네. 차도 미려하면서 이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장착을 한다든지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색감이라든지 터치 감각 이런 것만 바꾸더라도 차의 어떤 느낌이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차를 보통 10년 내구성 길게 보거든요. 근데 요새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10년을 계속 같은 살을 끌게 되면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안의 모양이나 형태, 색감 이런 것만 약간만 바꾸더라도요. 상당히 좀 좋아지고 또 소음에 민감한 부분들은 아예 중고차나 이런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 방음 처리를 따로 합니다. 방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소음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음악을 좋은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하나 들으면은요. 네. 즐기면서 조용한 상태에서 정숙한 상태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튜닝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네. 하나하나 조금 비용은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 있죠. 네. 이런 것이 실제 튜닝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이 생활하면서 같은 차를 10년 동안에 같이 끌는데 옷은 바뀌는데 차가 똑같다라면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아예 도장을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색감 바꾸는 네. 또 실내를 완전히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주는 이런 요령이 튜닝에 있어서 비용 절감하면서 변화를 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나. 더욱이 이제 요새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본 같은 데 전시회 가보게 되면은 전기차를 튜닝해주는 이런 것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가 변하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개성이 강한 나만의 차를 요구하는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차는 물론 세차를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차한 지 한 3개월 되다 보니까 남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몸에 묻을까 봐요. 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트렁크도 비우시면서 네. 그러면서 튜닝하면 훨씬 더 차가 이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튜닝에도 트렌드가 있으니까 또 트렌드에 맞춰 가되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을 겸비한 맞습니다. 튜닝이 제일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튜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참고하면서도 어디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는데 마침 7334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네. 아는 분의 권유로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장비도 사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열심히 알아보긴 하는데 초보라 괜히 차만 망가뜨릴까 봐 걱정도 됩니다. 온라인 이외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정비업소나 튜닝업소 중에서요. 네. 믿을 수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이런 데는 단골 정비업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합법적인 튜닝에 대한 거 하나하나 배우고 백문이불여일견이거든요. 사실은 직접 자기 차를 가지고 이 접근할 때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서 접근하면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면 위로 올렸기 때문에 튜닝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두들기시면 튜닝 자격증이 합법적으로 한 가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하시게 되면은 튜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차라는 게 정비 쪽도 이 튜닝과 사촌 간의 관계거든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전제로 하고 연비나 배출가스, 안전 세 가지가 튜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 세 개를 어긋나게 하면은 튜닝이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고요. 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합법적인 튜닝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자가 있어요. 네. 이런 거 그냥 다운받으시 프린팅 하셔서 어디가 합법적이고 내가 어디부터 접근해야지 이런 자료들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또 전국의 이 대학들 20군데가 튜닝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튜닝의 학과라든지 튜닝 과목을 설정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튜닝 관련 과목이 많아지면서 튜닝 관련 책자도 많이 발간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튜닝에 대한 합법적인 공부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이야기라 그러는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200km 이상, 300km 이상으로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벌써 마칠 시간. 튜닝은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은 빠르더라도 차만큼은 예 지향을 하면서 안전운전 앞뒤 간격 충분히 띄시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교수님 오늘 자동차 관련 특히 튜닝 관련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동차 관련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네, 벌써 끝곡 띄울 차례예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